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턱이 계속 틀어지는 것 같다. 교합이 변하는 것 같다. 아무리 열심히 치료해도 관절염이 진행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턱관절 골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요인들에 대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2022년도에 나온 턱관절 골관절염에 대한 리뷰 논문을 근거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턱관절 골관절염은 한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간주된 적도 있었지만 이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가지 위험 요인들이 정점을 이루며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즉 단순히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관절염이 유발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럼 그 여러가지 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 리뷰 논문은 총 684개의 턱관절 골관절염 관련 논문 중 가장 적합한 42개의 논문을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바로 그 결론을 살펴볼게요. 크게 해부학적, 생체역학적, 생물학적, 유전적 위험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해부학적 요인으로 우선 부정교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부정교합은 관절염과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는데요. 예외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던 턱이 편안한 위치와 치아가 맞물리는 위치의 차이가 큰 경우, 두 앞니 사이의 거리인 수평피계가 큰 경우에 관절염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해부학적 요인의 두 번째 요소로는 얼굴 형태인데요. 윗턱이 아래턱보다 많이 성장해 윗턱이 앞으로 많이 나왔거나 아래턱이 덜 성장해 나타날 수 있는 골격성 2급 부정교합, 턱뼈의 길이가 짧은 경우, 긴 얼굴의 수직골격을 가진 경우에 관절기능장애나 골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생체역학적 요인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마찰 및 접착력인데요. 현재 널리 알려진 이론은 턱관절에 가해지는 힘들이 턱관절의 적응 능력을 넘어서면 턱관절의 과부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갈이 등으로 인해 관절에 힘이 가해지고 윤활작용을 하는 혈액이 감소하면 관절면 사이에 마찰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때 턱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유전자 마우스 모델에서 염증과 이 과정에서 반응 요소의 특정 역할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제한된 혈액 공급과 독소 제거 능력으로 인해 추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 기능 활동입니다. 대규모 연구에서 턱관절 부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 턱이 앞, 양옆으로 움직이는 이상 기능 활동이 있는 경우 관절염이 나타난 것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 논문 또한 존재하는데요.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이상 기능 활동이 관절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거대 외상입니다. 관절 부위의 직접적인 외상은 다양한 생리학적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미미한 염증 반응부터 단단한 조직, 연한 조직 구성 요소에 파괴 반응까지 다양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과도골절과 반대쪽 하악골절이 있는 환자는 한쪽에만 골절이 있는 환자보다 턱관절 질환 관련 징후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과도 손상이 있는 환자를 조사하였는데요. 모든 환자에서 과도의 심한 분쇄 또는 탈구를 동반한 심한 골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턱관절 수술 중 얻은 조직학적 샘플에서는 과도연골의 파괴와 과도뼈에 심각한 변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리하면 턱의 과도 부위에 직접적인 골절이 있는 경우는 관절염과 관련이 있지만 다른 부위의 골절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관절주머니 안까지 골절을 동반한 심각한 외상은 관절염에 영향을 주지만 일반적인 관절 부위의 전신 거대 외상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는 디스크 변이입니다.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디스크가 앞으로 빠지며 점진적으로 턱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다 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동물 실험에서 디스크를 앞으로 빼는 수술을 시행하였을 때 무질서한 연골 구성, 감소된 혈관 신생 및 외부 충격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압박 등을 견디게 하는 프로테오글리칸의 변성을 초래하였습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빠졌다고 해서 항상 턱의 퇴행성 관절염이 유발되는 건 아니고요. 디스크가 빠진 22%의 환자는 퇴행성 관절염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 또한 존재합니다. 디스크가 빠지지 않고도 관절염이 유발될 수 있으나 보통은 빠진 경우에 관절염이 더 심합니다. 실제로 디스크가 빠지고 JH가 되는 경우보다 디스크가 빠지고 JH가 안 되는 경우에 관절염이 더 많은 것을 보여준 논문 또한 존재합니다. 정리하면 디스크가 빠졌을 때, 특히 JH가 안 되는 경우에 관절염이 유발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관절의 과운동인데요. 턱관절이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우 여러 가지 턱관절 관련 통증
통증, 소리 등 여러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운동 자체가 턱관절 골관절염까지 유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마지막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을 살펴보면요. 여성이 남성보다 턱관절 골관절염이 더 많다는 사실을 비추어 봤을 때 생식성 스테로이드가 병인론적 요소로 언급되었는데요. 하지만 에스트로겐과 턱관절 질환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아직 알 수 없다 하였습니다. TGF-베타1이라는 물질이 올라가 있는 환자는 섬유연골 파괴와 촉진되어 턱관절 관절염과 연관관계가 있다 하였고요. 비타민 D가 극단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도 턱관절 연골의 파괴적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 밖에 PRD4, 루브리신이 부족한 경우, MMP1의 차이가 있는 경우 관절염에 영향을 준다 언급이 되어 있으나 자세히 설명하면 영상이 복잡해질 것 같아 그 이상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턱관절 관절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 요인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관절염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영상을 복습해서 그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